네, 이전 시간에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보았고요. 156페이지 보시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우리가 앞에서 물권법 총론할 때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던 거죠.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때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무단으로 여기다가 을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무단으로. 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으면은 갑은 자신의 토지의 사용권이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사용권이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유자는 소유권에 근거해 가지고 을한테 어떻습니까? 소유권에 근거해서 이제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에 근거해서 청구를 한다는 거죠. 방해를 제거시키는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자, 이런 청구권은 두 사람 사이 어떤 계약 관계, 즉 어떤 채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에 근거해서 청구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이라고 하고요.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해 청구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는 우리가 앞에 설명했죠. 그래서 먼저 뭘 청구한다고요?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이 사람이 지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내 토지를 인도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라. 토지를 인도해라. 이것이 반환 청구권이 되겠죠. 토지를 반환하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건물을 철거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 때문에 내가 토지 사용을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방해 제거 청구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이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갑이 자기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퇴거 청구를 하게 되겠죠. 퇴거하고 토지를 나한테 인도하라 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또는 아직 건물을 짓기 전에 건물을 지으려고 막 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그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남의 토지에다 건물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죠. 갑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에다가 건물을 높게 지은 바람에 이 사람의 일조권이 방해돼요. 햇빛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건물이 한 처음에는 5층 정도 올라가나라고 해서요. 5층 정도 올라가서는 내가 햇빛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25층까지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5층 올라갔을 때 더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더는 올리지 말아라 이거죠. 공사를 중지하라는 거죠. 더 올리면은 내가 지금 당장 방해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은 방해받을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중지,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방해 예방 청구가 되겠죠. 예방 청구가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해 예방 청구는 갑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짓기 위해서 여기서 흙을 팝니다. 흙을 팔게 되면 갑의 토지가 무너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도 방해, 흙 파지 말아라. 팔려면은 여기에 방어 공사를 확실하게 하고 흙을 팔아. 이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자, 그런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갑과 을이라는 갑이요. 토지도 소유하고 건물도 소유하고 있어요. 무단으로 점유하는 게 아니에요. 갑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을 임대를 했어요. 임차를 했다는 거죠. 임차. 빌렸어요. 아니면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해서 전세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사람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주택을 임차했다든지 주택에 대해서 전세를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그 주택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 갑이 을에게 전세를 내줬다. 또는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사람에게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갑은 소유자죠. 소유권을 전세주나 임차 줬다고 해서 소유권을 빼앗기는 거 아니니까 여전히 이 사람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갑이 그러면 이때도 소유권에 근거해서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시기에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갑이 을한테 야, 이거 내 거니까 나가 반환 청구를 합니다. 나가라 이거죠.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것은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것이 되겠죠.
부동산을 반환한다고 해서 그걸 들어가지고 건물을 들어서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토지를 들어서 옮겨줄 수 없기 때문에 비워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환 청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나가라라고 합니다.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나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다. 나 아직 여전히 전세권자다. 나 아직 여전히 임차권자다. 그러니까 나는 못 나간다라고 거절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점유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는 이렇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죠. 반환 청구하게 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보죠. 213조 보면은 소유물 반환 청구에서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서 점유는 무단으로 점유한 자들이 되겠죠.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있죠.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결국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214조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인데, 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무단으로 내가 점유하고 있다 하는 경우죠.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내가 집을 점유하고 있는데 누가 무단으로 내 집에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가라고 할 수 있겠죠. 퇴거를 청구하는 거죠. 퇴거를 청구하는 거. 또 건물을 철거하여라. 이런 것들이 이제 방해 제거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아직 방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그러니까 아직 방해는 없지만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예방은 이런 거죠. 공사를 하는데 여기가 갑의 토지고 여기가 을의 토지인데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팝니다. 계속. 깊이 파게 되면은 결국 이 토지가 쓰러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쓰러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그 예방을 청구한다. 예방을 청구한다는 것은 공사를 중지해라. 공사를 중지하기 싫으면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방어 공사를 하라는 거죠. 방해, 예방을 하라는 거죠. 예방을 하고 공사를 해라 이거죠. 방해, 예방 청구. 방해가 될 때를 대비하는 거죠. 또는 우리라는 사람이 나 방해 안 된다. 이 정도로는 안 넘어진다. 안 무너진다. 그래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서 만약에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무너지게 되면 그때 갑은 을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미리 보장받기 위해서 그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 공사를, 예방 공사를 다 했을 때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공사를 하지, 방어 공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 손해배상의 어떤 보장을 위한 그 손해배상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로 이제 부동산에서 나타나는데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계가 있는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잠시 갑이 을한테 맡겨놨어요. 잠시 맡겨놨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횡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잠시 맡겨놨기 때문에 이 사람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죠.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의해서 야, 다시 가져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또는 시계가 을에게 넘어가는데 이것이 방금 했던 횡령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을이 갑으로부터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시계를 취득했어요. 사기나 강박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기나 강박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을이 일단 어떻습니까? 매매를 통해서 시계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을 일단 취득합니다. 인도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갑은 언제든지 이제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취소. 매매를 취소해버리면은요, 매매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돼버립니다. 매매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렸어요. 근거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도 상실하게 됩니다. 소유권도 상실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갑에게 어떻게 돼요? 다시 복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는 이제 매매 이런 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갑은 이제 을한테
취소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그 반환을 청구할 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소유권에 근거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이제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에 근거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소유권에 근거해서 반환을 청구하면은 이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기나 강박에서 이런 걸 했던 거죠. 우리가 법률행위 시간에요. 을이 이 물건을 사기나 강박에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병에게 팔아가지고 병이 선이었을 때요. 선이라는 것은 을이 지금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가 아직 취소되기 전에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제3자에 대해서는 취소를 갑과 을이 취소 효과가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갑도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죠. 이제는 병이 소유자이니까요. 소유자니까. 그러니까 갑은 결국 을한테 판 돈만 달라고 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완전히 병이 취득을 해버렸으니까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를 가지고 주장하지 못한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 요구가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만약 이 사람이 악의자였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악의졌을 때요. 자, 악의였으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겠죠. 취소를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 효과가 병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전히 갑에게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떴습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소유자로서 반환 청구를 합니다. 소유자로서 반환 청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을은 사기를 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을에 대해서는 따로 손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성의자에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소유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어떤 한 사람이 소유자면요. 그 다른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자니까 갑이 소유권에 근거해서 반환 청구를 못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유권에 대한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하다가 말았던 그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요. 153페이지 보시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했죠. 점유보호 청구권은 좀 다릅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점유자예요. 점유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점유자입니다. 이 점유자의 물건을요, 이 사람이 소유자는 아닙니다. 소유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소유권 문제는 제외하고요. 단순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고 그냥 오로지 이제 점유 문제만 따집니다.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요, 을이라는 사람의 횡령이나 사기, 강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점유를 취득했습니다. 점유를 넘겨받았죠. 자, 그러면은 사기나 횡령, 강박에 의해서 점유를 넘겨받으면은 갑이 점유자입니까? 을이 점유자입니까? 자, 사기, 강박, 횡령 이런 걸 통해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매매를 통해서 취득했는데 매매가 취소가 돼버리면은요. 물론 을은 점유자일 수는 있겠죠. 점유는 하고 있어요. 병한테 팔지는 않았으면 을은 점유자입니다. 점유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갑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반환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본권하고요. 소유권은 대표적인 본권이라고 했죠. 소유권이고 이 사람은 점유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때요. 이 사람이 정당한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을 경우에는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매 계약이 취소됐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점유는 하고 있지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죠. 취소가 돼버렸으니까. 점유는 하고 있지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비록 이 사람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권과 점유권이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은 본권이 이제 더 강하게 보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본권이 더 강하게 보호가 돼요. 따라서 이 사람은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하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 단순한 점유자예요. 이 사람 절도범인이라고 해보죠. 절도범인. 절도범인도요. 점유는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절도범인도.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점유권은 가지고 있어요. 자, 절도범인인데 이 절도범인에게 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어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 시계를요. 시계를 잠시 갑이 을한테 맡겨놨어요. 횡령. 맡겨놨는데 이 사람이 뒤로 빼돌려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빼앗아간 게 아닙니다.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또는 이 사람이 거기다가 절도범인에게 사기를 쳤어요. 또는 강박을 통해 가지고 물건의 점유를 취득했습니다. 이 사람이 점유를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원래 점유하고 있던 것은 이 사람이 횡령, 사기, 강박을 통해서 횡령, 사기, 강박이니까 이 사람을 뭐 두드러 팬 거 아닙니다. 팬 거 아니죠? 그냥 사기나 횡령, 맡겨놓으니까 갖고 날라버린 것이고 사기를 통해서 싸게 사버린 겁니다. 강박을 통해서 팬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강박만 한 겁니다. 점유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점유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지배 상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점유예요. 자, 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갑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을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을이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을이. 점유를 취득했죠. 점유를 취득했으니까 누가 점유자가 됩니까? 이제는 을이 점유자가 되어버립니다. 비록 이 사람이 점유자였어요. 이 사람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시계가 을한테 점유가 이전되는 순간 이제는 이 사람이 점유자가 됩니다. 을이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점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을이 점유권을 갖게 됩니다. 점유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갑이 점유권에 근거해서 물건을 반환을 청구한다. 점유권에 근거해서도요, 내 점유가 침탈됐을 때는 이제 반환이라든지 방해제거라든지 방해를 청구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앞에 설명했지만, 이때 반환, 방해제거, 방해 예방이죠.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자, 본권에 의해서도 물권의 조건이 발생하고, 점유권에 의해서도 물권의 조건이 발생하지만, 점유권은 어떻습니까?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소유권자, 본권을 가진 사람은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이 점유권자 같은 경우는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절도범인 이런 사람들은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요, 예,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종류의 권리가 인정되긴 하지만은 약하게 보호가 돼요. 약하게. 우리가 예전에도 잠깐 설명했죠. 그래서 일단 점유가 갑에게서 을에게 넘어가 버리면 을이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갑이 을을 상대로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이제는 을이 점유자니까요. 그러나 예외적으로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만약에 이 시계를요. 횡령, 사기, 강박이 아니라 침탈이 이루어졌어요. 침탈. 우리가 앞에서 침탈이라고 하는 것은 절도, 강도예요. 절취, 강취. 이런 식으로 침탈이 이루어졌을 때, 침탈은 이걸 말합니다. 침탈에 의해서 을이 점유를 취득했을 때요. 이런 경우는 갑의 어떤 처분행위가 없었던 거죠. 갑이 시계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횡령이나 사기, 강박은 갑의 의사에서 점유를 이전해 준 겁니다. 갑의 의사에서 점유를, 물론 하자는 있긴 하지만 갑의 의사에 의해서 점유를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점유를 취득해요. 그러나 침탈, 절도나 강도 같은 경우에는 갑의 의사에 의해서 점유를 넘겨준 것이 아니죠. 따라서 을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침탈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요. 여전히 갑이 점유한다라고 봐요. 이 사람은 점유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침탈이 됐을 때는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은 점유권에 근거해서 을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침탈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침탈이 아닌 횡령, 사기, 강박 같은 경우와 같이 갑의 의사에 의해서 점유를 넘겨줬을 때는 이제는 을이 점유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못해요. 이런 경우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요. 동그라미 1 보시면 점유 회수에서요.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탈은 절도나 강도만을 의미해요. 이런 건 해당되지 않고 이런 경우에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침탈이 당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저 동그라미 2항 보시면요.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거기서 선의의 승계인이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침탈을 을이 침탈했다라고 해보죠. 을이.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점유자였는데 을이 침탈을 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이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을이 사망을 해가지고요. 그 상속인 상속인은 점유는 승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에게 넘어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현재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상속인은요, 이건 포괄 승계인이라고 해서요, 을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었으면요, 당연히 그 상속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반환 청구를. 그래서 포괄 승계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인을 말해요. 포괄 승계인에 대해서도 승계인, 상속인에 대해서도 상속인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사람이 포괄 승계인이 아니라 특별 승계인이었을 때요. 특별 승계인이라는 것은 을로부터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매매. 상속이 아니라 매매. 특별히 그 물건만 산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 승계인이었을 때요. 자, 그러면은 을에게서 다시 병에게 넘어가는데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특별 승계인인데 이 물건이 갑에게 절도나 강도에 의해서 점유가 취득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 점유를 승계했습니다. 즉 선의의 특별 승계예요. 몰랐다는 거죠. 자, 모르고 이 사람이 점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을에게서 갑으로 넘어오는 점유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편안하게 점유가 넘어왔죠. 자, 이 사람은 침탈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점유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침탈한 사람이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반환 청구하면 언제든지 반환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점유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침탈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점유를 취득한 병은요, 을로부터 아주 온전하게 점유를 취득한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점유를 취득을 한다라는 거죠. 온전하게 점유를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병이 점유자가 되어버립니다. 병이. 사실상 이 사람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병이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요, 선의자에게는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사람이 점유를 취득했기 때문에 갑이 점유자가 안 돼버립니다. 안 돼버리고 이 사람이 점유를 취득해버렸다는 거죠. 포괄 승계인은 이 사람하고 동일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요, 을한테 반환 청구를 당연히 병한테도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매매 등을 통해서 승계한 사람, 이 사람이 선의자였다. 침탈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악의자였어요. 악의자라는 것은 침탈에 의해서 취득한 점유라는 것을 알고서 점유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을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악의자였을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환 청구. 그래서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요, 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침탈이 됐을 경우만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침탈이 됐을 경우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으로부터 다시 점유를 승계받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사람의 점유가 이제 보호돼 버리기 때문이죠. 이 관계를 뭐 지금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고요,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합니다. 뒤에 기본 강의 시간에. 그리고 동그라미 3번도 또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침탈의 경우에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럼 결국 반환 청구는 어떻게 됩니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는 침탈의 경우에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또 병에게 넘어갔는데 병이 포괄 승계인이라든지 아니면 악의의 특별 승계인이라든지. 상속인은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요, 상속인한테는 당연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악의의 특별 승계인이었을 때는 포괄 승계인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 그러니까 요 두 경우에만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침탈, 그 다음에 침탈한 사람으로부터 포괄 승계인, 악의의 특별 승계인. 다만 이것도 자, 침탈을 했는데요, 1년이 경과했어요. 1년이 초과됐다는 거죠. 자, 아무리 을이라는 사람이 침탈을 했다. 그럼 침탈한 사람은 이 사람한테는 이제 점유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든지 반환총괄하면 반환해야 될 준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유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1년을 초과해 버렸어요. 점유하는 상태가. 자,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 사람이 1년 이상, 1년을 초과해서 계속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점유가 어떻습니까? 또 안정기로 접어들어 버리는 거죠. 따라서 1년을 초과해 버리면요. 의뢰의 점유를 인정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직 침탈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은 의뢰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고 갑은 의뢰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1년을 초과해 버리면은 이 사람의 점유를 이제 보해줘 버립니다. 1년간을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따라서 이때는 또 반환 청구를 못 해요. 1년을 초과해서 점유하고 있었을 때는 반환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전항의 청구권은 이런 침탈당할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1년 내에 행사해야 되지 1년을 초과해버리면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극히 어떻게 됩니까?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주는 거죠. 소유자는 이게 아닙니다. 소유자는요, 취소를 했으면은요, 아무 때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악의자였을 경우에는 아무 때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소유권은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반환, 1년이건 10년이건 10년이 지났어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반환 청구를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강하게 보호되지만은 예, 점유보호청구권은 이렇게 예외적으로 약하게 보호된다는 거죠. 또 205조도 보시면은 이제 방해 예방 청구죠. 점유자가 점유에 이제 그 침탈이 이루어진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했을 때는 그 방해를 한 때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요. 그 방해 제거 청구권도요. 1년 안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버리면 점유권이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행사할 수 없고 1년 안에만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방해 예방은 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고요. 특히 반환 청구권, 회수라는 것이 반환입니다. 반환 청구권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과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많이 다르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이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보호되지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점유자는 강하게 보호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극히 예외적으로만 아주 약한 범위 내에서만 그 반환 청구권을 인정을 해준다. 자, 요거 정도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소유권과 그 점유권에 대해서 이제 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제한물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제한물권. 자,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그러나 질권은 범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3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157페이지 보시면 이제 용익물권으로 해서 지상권, 그 다음에 넘기면 지역권, 전세권의 순차적으로 나오는데요. 자, 우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순서를 있지만은 159페이지에는 지역권, 이게 내용이 적기 때문에 지역권부터 좀 보도록 하죠. 지금 남는 시간에 지역권을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을 보도록 하죠. 자, 지역권은요, 우리가 생소한 권리죠.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역권은 이런 거예요. 지역권은 그냥 의미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시에는 지역권 이런 거 거의 없고요. 이제 시골이라고 해보죠. 시골에 조그마한 이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4가구가 살고 있어요. 4가구가.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요새 가물죠. 여기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고, 여기는 을이 소유하고, 여기는 병이 소유하고, 여기는 정이 소유한다고 해보죠. 소유하고 있는데, 밭에 물을 주려면 이제 지하수를 끌어와가지고 이제 물을 줍니다. 자, 그래서 지하수를 끌어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물을, 이제 흙을 파야 되는데요. 그러면 각자 자기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각자 자기 밭에 지하수를 뚫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지하수가 뭐 흘러다니니까. 그래서 당사자들이 계약을 합니다. 이 사람은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이쪽 주변에서 그냥 아무데나 가장 물이 많이 나오는 거 거기 하나만 뚫자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물을 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밭에 물을 주자 이거죠. 밭에 물을 주자. 집집마다 다 이렇게
지하수를 팔면 비용도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어디가 물이 가장 많이 나오냐 했더니 여기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물을 하나 팠다라 이제 지하수를 팠습니다. 지하수를 그러니까 이거 땅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이제 끌어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물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보죠. 자, 물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물을 길러다가 어떻습니까? 병은 자기 토지죠. 병은 자기 토지고 을병정의 입장에서는 자기 토지가 아니죠. 자기 토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갑은 자기 토지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자기 토지에 물을 대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을병정 이제 을만 생각해 보죠. 병정은 나중에 하고 이제 갑하고 을을 보면은 을은 어떻습니까? 을은 이 토지를 이제 X 토지라고 하고요. 이것을 이제 Y 토지라고 했을 때, 자 을은 자기 Y 토지의 이용을 위해서 갑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자신의 토지의 이용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하수도 토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요. 지하수도 토지입니다. 그래서 을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지역권. 이때 지역권이라고 했을 때요. 요 토지. 그러니까 지역권을 이제 그 타인의 토지를 편익을 위해서 제공된 토지, 요 토지죠. 제공된 토지. 이 토지를요. 승역지라고 합니다. 승역지. 그리고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요 토지죠. 자기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제 이용하는 토지. Y 토지죠. 이 X 토지가 승역지가 될 것이고요. Y 토지를 요역지라고 합니다. 요역지.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했을 때 지역권이 승낙된 토지, 지역권의 부담을 안고 있는 토지를 승역지, 지역권을 필요로 하는 토지,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필요로 하는 토지를 요역지. 그러면 이때요, 이 Y토지가 어떻게 됩니까? 예, Y토지는 X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역권. 이때 Y토지가 갖는 권리를 우리는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지역권.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은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지역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X토지는 지역권으로 설정된 토지가 되겠죠. 그래서 갑은 이제 지역권, 이제 설정자가 되겠죠. 설정자. 자, 그러면 지역권에 있어서는요, 특징이 이런 겁니다. 특징이 이런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권리, 물권 그러면요,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물권이기 때문에 이건 등기를 할 텐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등기를 할 때는요. 이 X 토지, 만약에 건물일 수도 있죠. 만약에 X 건물이라고 했을 때 이 건물에 대한 이제 전세권 등기를 할 때는요. 전세권 등기는 이 X 건물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X 건물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누구한테 설정되느냐? 을에게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 이걸 물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표시할 때도, 등기부에 표시할 때도 권리를 쓰고 그 권리자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권리 그러면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 그러면 이걸 말하는데요. 지역권은 약간 독특합니다. 이 독특한 특징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지역권은 우리 법에서요.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물건에 대한 권리로 구성합니다. 자, 지역권은 토지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기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은 토지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인정되는데 이것도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토지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해요. 약간 독특하게 구성합니다. 요 의미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이 승역지예요. 승역지가 이제 제한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이 Y 토지의 그 요역지를 위해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갑이 우물을 파가지고요. 마음대로 메우지를 못합니다. 을병정한테 사용하기로 약속을 하고 어떻습니까? 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토지라고 해서요. 이 사람들 간에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물을 메울 수도 없어요. 메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은 자기의 토지가 타인의 토지를 위해서 이제 제한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죠.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승역지예요. 이제 등기를 합니다.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리고요. 권리는 보통 이런 것들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한 다음에 지역권을 설정할 때는 법률행위죠. 원칙적으로 권리는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역권 이제 설정 계약을 합니다. 당사자끼리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제 등기를 하겠죠. 법률행위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등기를 해야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등기를 어떤 형식으로 하냐면요. 갑하고 을하고요. 이제 신청에 의해서 이 X 토지 위에다가요. 승역지 위에다가. 이걸 생각하면 되겠죠. 등기는. 만약에 갑이 을한테 전세를 내줬다. 이 토지를요. 을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토지 전체를 전세를 내줬습니다. 전세를 내주게 되면 이 토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등기를 하겠죠. 이 X토지에. 마찬가지로 이 X토지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X토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는 이 X토지 등기부를 열어가지고 이 X토지는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세권이 설정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세권자 이름을 적지만 여기서는 뭘 적는다고요? 사람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Y, 요역지를 적습니다. 이 Y 토지가 X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즉 Y 토지가 X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역지를 쓰게 됩니다. 사람 이름은 전혀 나오질 않아요. 사람 이름은. 자, 그러면은 이 Y토지는 어떻습니까? Y토지는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토지도 또 공시를 합니다. 이것은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합니다. 지역권 등기. 요역지로서 지역권 등기를 하게 되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라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기만 하세요. 듣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또 부동산 등기법 2차에서 하시다 보면 또 자세히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걸 알면은요, 지역권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요, 여기다가 이제 요 Y 토지 등기부에, 이 Y 토지는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역지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갑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을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Y 토지를 적고요. 여기는 갑이라는 사람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X 토지, 이 승역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이제 갑이 되겠죠. 소유자. 여기 이 토지 소유자는 이제 을이 될 것이고요. 이 토지 소유자는 이제 갑이 되겠죠. 갑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그래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다라는 거죠. 자, 그림을 보시면은요, 편익을 요청하는 땅, 요역지죠. 이 요역지가 승역지에 대한, 그 편익을 승낙하는 승역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우리는 지역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권 했을 때요, 이런 요역지는요, 반드시 한 필지 토지 전부여야 됩니다. 일부를 위한 지역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한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그래서 사람이 이거 생각해 보죠. 이거는 마치 토지이지만은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갑이 을이죠. 을이라는 어떤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을이라는 사람의 머리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을이라는 사람의 손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전체, 이 한 필지 토지가 특정된 이 한 필지 Y 토지가 이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필지 전부, 한 필지 토지를 세는 단위가 필지고요. 이 한 필지 전부가 이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 일부도 가능하죠. 우물은 이 부분만 파면 되는 것이지 전체 우물을 다 팔 필요 없죠. 자, 을병정 이 사람도 이 부분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 일부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부에 대한 지역권이 가능해요. 자, 개념 해가지고 밑에 있죠. 자,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지임로로 이용하는 권리. 반드시 지임로가 아니라요. 여기서는 지임로로만 이렇게 쭉 해놨는데
자, 지역권의 설정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지역권을 설정하는 목적이 물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용수지역권이고요. 물을 이용하기 위한 지역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여기에 공로가 있어가지고 이 토지를 밟지 않으면 공로를 하기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러면 갑과 을이요. 사용료 얼마씩 줄 테니까 이 토지 좀 받고 가자. 라고 해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통해 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이 토지를 이제 계약에 의해서 돈 주기로 하고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통행을 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행지역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역권의 목적은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지역권을 설정하게 된 목적은.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비제한, 한정적이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지역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떠한 목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지역권은 설정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밑에요. 취득, 지역권의 취득은요. 지역권 취득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지역권 설정 계약과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을은 이제 지역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을이 지역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Y 토지가 지역권을 갖게 되는 거죠. Y 토지가 지역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Y 토지의 소유자는 을이 이제 지역권자가 되는 거죠. 지역권자, 지역권을 갖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밑에 동그라미 2는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이것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보면 돼요.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지역권, Y 토지가 X 토지의 지역권을 갖게 되면요, 이것은 전세권. 지역권은 우리가 생소하지만 우리 전세권은 아니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를 내줬습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고요. 이 사람이 전세권자예요. 아직 전세권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요. 1년 남아있는데 1년 남아있는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갑이 병 안에.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요. 소유권자가 돼가지고 을한테 나가라고 합니다. 야, 이건 내 집이니까 나가라. 나 전세권자인데 이 사람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이 사람은 안 나가도 돼요. 자, 이 사람이 소유권자로서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권자로서 소유권에 의해서 나가라고 하게 되면은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의 초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건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은 물권이죠.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을의 권리도 물권이기 때문에 을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었던 우리 임차인이었으면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오로지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새로운 소유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병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을이 가지고 있는 현재 전세권은 이건 물권입니다. 물권이니까 을도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도 자기의 전세권을 주장하고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자, 전세권과 소유권이 충돌을 한다. 즉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을 하게 되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제한물권이 우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나가도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안 나가는 거죠. 전세권자로 있는데 집주인 받겠다고 나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충돌하게 되면 제한물권이 우선됩니다. 이 사람은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 요청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을은 이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권. 지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을의 지역권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자신의 지역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번은요. 종된 권리 부종성 했는데요.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권리죠. 따라서 이 토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땅이 만약에 꺼져가지고 이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보죠. 땅이 꺼져서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토지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권리, 요역지죠. 이 토지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이 권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된 권리가 되는 겁니다. 지역권은. 따라서요, 주된 권리를 이전하게 되면은 종된 권리도 함께 이전이 되고, 주된 권리, 그러니까 주된 권리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주된 권리, 이 토지의 소유권과 이것은 항상 어떻게 돼요? 이 권리가 소유권과 지역권 어떻습니까? 항상 붙어 다녀야 된다는 거죠. 이거 두 가지는 분리하여 처분하지를 못합니다. 이 토지와 상관없이 지역권만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니까.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요역지에 딸린
종된 권리다. 요역지를 위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위해서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가 되겠죠. 따라서 1번 보시면 요역지의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소유권 이전되면 함께. 소유권이 을이 이 소유권을 무라는 사람한테 이전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지역권자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역권도 함께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 되는 거죠.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분리돼서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역권과 요역지 소유권이 항상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2번처럼 요역지 소유권과 지역권은 서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함께 붙어 다녀야 돼요.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지역권도 함께 넘어가는 거다. 항상 함께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토지의 점유권은 없다라고 했는데요. 점유권은 없다라고 했는데.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토지는 자기 소유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여기를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물을 딱 점유를 한 다음에, 점유를 하고서 이 사람이 아무도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방해를. 자, 방해를 하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 토지를 방해하지 말아라. 이건 청구할 수 있어요. 그냥 길을 열어라 이거죠. 그러나 이 토지를 나한테 점유를 이전하라. 반환하라. 이건 주장할 수 없죠. 이 토지는 누가 점유하는 겁니까? 갑이 점유하는 거죠. 갑이 점유하는 사람이지 을이 점유하는 건 아니에요. 을은 이 토지를 사용만 하는 것이죠.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 길러올 때 그때 조금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나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죠. 방해만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할 권리를 추반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이것은 또 지역권자는 통로로 이용이라고 자꾸 돼 있는데 토지를 여러 가지로 여기서 이제 용수지역권이니까 용수로 보죠. 그래서 토지를 이제 이용하는 권리라는 거죠. 근데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인데요. 두 번째는 배타적인 토지 점유권이 없다는 것은 배타적만 가입해 주세요. 이건 배타적 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점유할 수 있는 계속적인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을이 그때 조금 점유하는 것이고 병도 그 물 이용하고 싶으면 잠시 와서 점유할 수 있는 것이고 정도 점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다. 자, 요 의미만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전세를 들어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전세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 딴 사람한테, 다시 말해서 토지 소유자가 을이 이 집을 전세 내 가지고 살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또 전세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럼 누가 살아요? 전세권이 이미 설정돼 가지고 을이 살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은 전세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전세를 이미 내줬는데 또 전세를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세권은 어떤 권리입니까? 내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전세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배타적 권리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앞에서 물권의 특징에서요. 물권은 이렇게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배타적.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내가 전세권자면 어느 누구도 전세권을 갖지 못해요. 특히 이렇게 용익권들은 이제 배타적 권리인데요. 배타적 권리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권리는 배타적이다. 그런데 지역권만 예외적입니다. 자, 을한테요. 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을한테 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여해 줬어요. 지역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그런데 똑같이요. 을하고 동일한 내용의 지역권을 병한테 또 똑같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병도 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해서 물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도 야, 이 우물 너도 사용해 라고 한다고 해서 을한테 손해보는 일은 없죠. 물이라는 것이요, 병이 사용한다고 해서 물이 말라버리면은 안 되겠지만은, 마를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 물은 또 계속 퍼내야 물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내용, 을과 똑같은 내용의 이 토지죠.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병한테도 주고요. 또 정한테도 어떻습니까? 또 줄 수 있습니다. 또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주면서 당사자 계약을 하면서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것은 당사자 계약에서 정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 사람한테 지역권을 설정해 줬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지역권을 설정해 주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밑에 있는 책의 내용처럼 통행지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을요. 을한테 통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을 설정해 준 다음에 병 너도 다니고 싶어? 병 너도 다녀라. 정도 다니고 싶어? 정도 다녀라.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다 다니게 할 수 있는 거죠. 을이 다닌다고 해서 나는 나만 다녀야 되지 아무도 못 다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은 동일한 내용의 2중, 3중, 4중으로 얼마든지 똑같은 지역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권은 비베타적이다라는 거죠. 비베타적. 베타적이다. 베타적 권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요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이렇게 했죠. 동일 토지 위에 2개 이상의 지역권이 얼마든지 2개뿐만 아닙니다. 3개, 4개, 5개도 얼마든지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은요. 어떻습니까? 갑을 병정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비베타적 공용적 성질을 갖습니다. 전세권은 내가 전세권자면 누구도 전세권을 가질지 못하지만 지역권 같은 경우는 비베타적 공용적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모두가 함께 통로를 사용하고 모두가 함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용적 성질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밑에 5는요. 그러면 지역권과 우리가 앞에서 했던 주의토지통행권과는 어떤 것이냐? 어떤 게 다르냐? 만약에요. 이것이 용수지역권이 아니라 주의토지통행권이라고 해보죠. 통행권, 그러니까 통행지역권이라고 해보죠. 자, 통행지역권이라고 했을 때는요. 자, 보죠. 여기 공로가 있다라고 해보죠. 여기 공로가. 그런데 여기에 또 이렇게 또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무가 살고 있고 여기는 기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요. 여기도 공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공로예요. 공로. 여기도 이렇게 집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이러면 갇혀버리니까 안 되겠네요. 여기도 길이 있고 여기도 길이 있어요. 이제 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버스 정류장을 가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이 쭉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직통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요. 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갔을 때는 5분이고 돌아가면 10분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무에게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그래서 무라는 사람이요. 이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공로가 출입할 수 있고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5분밖에 차이가 되지 않으면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갑과 무가요. 계약을 해가지고 야 그래 내 땅 한 달에 10,000원씩 주고 내 땅 사용해. 그러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역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권리고요.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이런 계약 관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내 토지에서 공로로 나갈 수가 없으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과는 상관없이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 나는 점은 이런 거예요. 자,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주의토지 통행권은요, 서로 인접한 부동산에만 미치지만은, 계약에서 발생되는 지역권은요, 인접하지 않은 토지 간에도 당사자가 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용해라라고 해서 이용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권은 인접한 토지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주의토지 통행권은 인접한 토지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거고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것은 당사자 계약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을 통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자, 그런 점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1번 보시면 지역권은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것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주의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필요 없어요. 따로 등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토지 통행권은 그냥 소유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등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또 2번 보시면 주의토지 통행권과 관련돼서 토지와 토지가 인접한 경우에 진입료가 없으면 서로 간에 계약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진입료를 통행할 권리가 등기 없이도 인정되는 것이 바로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그럼 반대로 하게 되면은 지역권은 서로 인접할 필요도 없고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즉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법률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률 행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만이 성립하는 권리가 지역권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지역권에 관한 개념만 보았는데, 여기서 지역권은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권은 그 예 있죠? 제가 방금 들었던 예.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토지가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다. 이것을 지역권이라고 한다. 라는 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요, 나머지 용익물권에 해당하는 이제 지상권, 전세권, 이것도 해나가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